예,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이 행정이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그냥 가능한 한 행정에 관한 개념 파악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복지 행정에 관한 것이 들어가죠. 우리 행정을 흔히 크게 이제 일반 행정과 특수 행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행정은 모든 시간 장소에 상관치 않고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는 행정을 일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별 또는 특수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그 나라에만 적용되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일본이라든가 미국과의 행정과 우리나라의 행정은 틀리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특수 행정의 한 분야로서 행정이 뭐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학자들만큼이나 개념이 다 틀려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행정이라 그러면은 흔히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인 인간 노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는 좁게 얘기하면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행정은 정부의 관료제, 공무원들이죠. 정부 관료제 중심에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사회복지 행정은 이 행정이란 개념 속에 사회복지가 들어간 거죠. 즉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부 관료제 중심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요거를 세분화하면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그 개념, 다시 말해서 정의죠. 정의를 가장 넓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좁게 협의로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광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광의는 뭐냐? 사회복지 정책, 그 사회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조직의 활동이다. 즉 사회 정책을 요걸 서비스로, 그러니까 사회 복지 서비스로 전환.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요건 자주 이제 여러분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사회 정책을, 즉 사회 복지 정책을 사회 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하면 기본 개념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로 사회복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노력을 동원해서 관리의 과업, 이런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이죠. 개인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도 있고, 또한 국가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의로 봤을 때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노력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다 좁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의존적인, 즉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개별 사회 사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좁게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 또는 집단 또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바로 의존적인 상호 의존을 통한 상부상조를 통한 이런 사회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광의로 해석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이다. 복지 서비스의 제공, 그 다음에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생각하겠죠. 주체. 일반적으로 그전에 사회복지는 주로 국가만이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수요자의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되겠죠. 예, 지방자치단체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복지기관 또는 개인도 대상이 되겠죠.
개인도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라는 얘기는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국가 역시 하나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그런 개념이죠. 누구나 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 욕구를 지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간복지기관이나 개인, 각종 법인들 다 되겠죠. 그걸 복지다원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누구나 다 복지를 제공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하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사회복지 행정은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은 인적 자원과 각종 물적 자원들과 항상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 각종 자원의 상호 관련성을 제일 먼저 따져주십니다. 물론 이 자원은 인적, 물적 자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항상 자원들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재료가 인간입니다. 즉 사람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클라이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모든 자원들을 항상 관련을 맺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행정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바로 이 지역사회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사회마다 욕구는 다 틀려요. 그럼 그 욕구에 맞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하냐? 일단 사회복지를 행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목표예요. 목표.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 목표 달성도를 우리는 행정에서 이걸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런 행정을 통해서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 효과성 향상이다. 또 효과성뿐만 아니죠. 비용을 가장 덜 들이고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에서의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이렇게 하거든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 즉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행정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것이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또는 도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사회 변동이 이제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현대사회의 복지 욕구, 이거에 따른 복지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복지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급격한 이런 사회 변동들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사회 문제에 따라서 복지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점점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간략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과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 두 번째로 효과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 요구의 증대에 따라서 복지 행정이 필요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에서 취급하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회복지 행정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영역. 자, 사회복지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행정은 재료가, 즉 원료가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반 행정과도 구별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재료가 사람 또는 인간이다 보니까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해준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죠. 그거를 사회복지에서는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념 또는 가치죠. 이념 또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를 실현하는 활동이 결국은 복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념,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로 나타나면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정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행정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복지 정책이 이제 바로 행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복지 정책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법제라는 거죠. 법제론. 법을 통해서 이제 정책이 집행이 잘 되도록 이제 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법제가 바로 우리가 말한 이제 행정이죠. 사회복지 이제 행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행정은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죠. 행정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바로 사회사업. 그걸 사회사업을 우리는 행정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지 실천은 사회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 다 같은 유사하게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 영역은 이렇게 바로 추구하고 있는 이념 가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뭐 형평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념 또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럼 정책은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하나의 활동이다. 그럼 이걸 그냥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국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겠죠. 이것이 이제 행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 이것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자,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사회복지 행정은 우리가 말한 일반 행정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항상 거의 뭐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거죠. 5회, 7회, 9회 때 나왔던 부분이죠.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복지 행정의 이제 차이점, 공통점과 이 차이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차이점을 하기 전에 먼저 공통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점. 행정이란 측면에선 당연히 공통이죠. 사회복지 행정이나 일반 행정이나 행정이란 측면. 그럼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행정이란 건 아까 관료제의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봤을 때 바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국가 목적은 뭐예요? 공익을 달성하는 거죠. 공익은 흔히 우리가 불특정 대다수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걸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첫 번째로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는 이걸 공익을 이제 공공의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책에서 이걸 공공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의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이나 같은 차이점을,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행정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행정과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즉 조직의 효율적 목표 달성이죠. 조직 목표를 효율적 달성, 이 부분에서는 일반 행정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걸 우리가 최선의 대안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선의 대안 선택이다. 행정이나 복지 행정이나
목표를 달성하기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 그 외에도 이제 그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한다. 창의적 지식 활용.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의사소통, 그다음에 직원 간의 뭐 어떤 협동 관계, 집단 관계 뭐 이런 부분은 다 같겠죠. 의사소통 과정이라든가 또는 행정에 참여하는 거 또는 집단, 협동적인 노력, 집단 관계 자,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일반 행정이나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유사하다. 이거 말고도 이제 관리 운영, 관리하는 관리 운영의 객관화, 객관적인 측면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관리 운영의 객관화라든가 또는 적절한 자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직원들의 조직화, 그 다음에 상호 관련된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나 일반 행정이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공의지를 실현하고 문제 해결 과정, 최선의 대안 선택, 창의적 지식 활동, 그다음에 의사소통, 참여, 집단관계 또는 관리 운영의 객관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유사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이 차이점. 바로 이 차이점은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제가 별표를 3개씩이나 쳐놓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 행정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재료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그래서 이걸 휴먼 서비스 조직이다 이런 말까지 붙여요. 인간을 재료로 해서 하는 바로 정부의 총체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는 차이점이 있죠. 그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전문적이라는 겁니다. 즉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역시 전문의로서 최고의 자격을 준비하는 거죠.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과 연결이 돼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로 자원 활용에 관해서 바로 선택, 자원 활용 선택의 필요성이 있다. 자원 활용 선택. 이게 아주 좋은 자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적, 물적 자원들 모두를요. 왜냐하면 휴먼 서비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행정과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요. 일반 행정에 비해서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넓다. 범위의 광범위성 힘들겠죠. 범위성. 그 다음에 범위도 다양하다.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죠. 범위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광범위하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마다 욕구는 다 틀려요. 즉 복지행정의 대상의 욕구는 다 틀리다.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역사회와 늘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는 점에서는 일반 행정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은 또 각종 이사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이사회, 이런 이사회 조직 이런 것들을 또 구비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이다.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기능의 회복,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 개인적 예방, 기능 회복,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제공이다. 개인적 차원의 복지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회복지의 행정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일반 행정과 차이점. 그 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사회복지 행정은 또 다음 강의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목표도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바로 그 사회 집단은 전부 가치가 다 틀려요. 가치가 다 틀리다 보니까 목표도 어떤 사람의 목표와 또 다른 사람의 목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애매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은 바로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목표가 애매하다, 모호하다, 또는 애매모호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마다 전부 갖추고 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다 목표가 틀리다. 목표의 애매모호성 또는 애매성.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도덕의 모호성이란 말이에요. 도덕적 모호성. 요거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상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소속 환경의 이해관계 또는 가치 갈등 이런 거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모호성. 그 다음에 기술도 불확실하다. 기술의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방법을 적용시켜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런 방법을, 다 틀린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술도 확실하지 않다. 예,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의 의존성이 크다. 외부 의존성. 모든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의존성이 크다. 그 다음에 또 복지 가치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 복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 형평이 뭐냐, 자유가 뭐냐, 평등이 뭐냐,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그 척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평가 척도가 부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부분에서 뭐 비용 이런 부분에 또는 비용 대 효과 이런 것들은 딱 수량으로 나타나지만 복지행정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거든요.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잘하고 있다 못하고 이 평가 척도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문적 성격, 그러니까 전문적 요구가 있다. 전문적 기술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 일반 행정과 차이점이다. 이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비교해서 차이점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일반 행정에 비해서 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한 관리의 지식, 일반적인 관리의 지식, 이거 모두에게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초월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일반 행정에서 요구하는 관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복지 행정은 어떤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또한 참고적으로 다른 교재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히 제가 차이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교재에서는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을 또 이렇게도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그다음에 일반 행정.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은 대상이 뭐냐? 대상이 바로 지역사회 욕구 충족이다. 지역사회 욕구 충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 근데 비해서 일반 행정은 바로 전 국민, 모든 국민 또는 일정 지역이 되겠죠. 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지역사회 욕구 충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비해서 일반 행정은 전 국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비스의 특성이 주로 무형이다.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서비스의 형태가 무형이다. 그 다음에 이거 즉시 해결을 해줘야 할 거죠. 복지 욕구를 필요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시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시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것. 즉시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는 남겨줘 놨다가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비축이 불가하다. 비축 불가다.
즉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놨다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축불가다. 그런데 비해서 일반 행정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제 유한성 서비스가 한이 있다. 유한성, 그다음에 비축성, 뭐 이런 것을 또 특징으로 한다. 이런 면에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리의 범위. 관리의 범위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복지행정은 조직의 내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의 내부. 그다음에 또한 지역 환경이 하나의 범위가 된다. 관리 범위가. 반면에 일반 행정은 주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법령에 의해서 제한적이다. 법령에 의한 제한성.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또한 그 행정의 성패라고 볼 수 있죠. 행정가는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문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또 자질을 특별히 요구하죠.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반면에 일반 행정에서는 하나의 정부 관료들이죠. 정부의 관리자, 정부 관료 또는 최고 관리자라든가 정부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행정이죠. 근데 비해서 물론 정부 관료지만 전문가적인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자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복지 행정이 뭐냐라는 광의적인 측면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특히 사회 정책을 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이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것 이거를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행정이 왜 필요하냐? 인적 물적 자원과 항상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는 효과성,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현대의 욕구의 필요성 이러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복지 행정의 영역은 가치와 관련돼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나고 정책이 법제를 통해서 행정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사업인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 즉 공공의지를 실현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즉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같다. 그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그 외에도 의사소통, 직원 간의 집단관계, 참여성, 관리 운영의 객관적인 측면,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형평성이죠. 형평성.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 직원들을 조직화시키는 거, 창의적인 지원 활동, 상호 관련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행정과 차이점이 없다. 반면에 차이점은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항상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범위가 일반 행정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각종 이사회, 조직이 구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행정에 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 행정의 관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자, 이런 면에서는 일반 행정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것도 가끔 알 수가 있죠. 그 뭐냐면 지휘자 역할 또는 생산자, 촉진자 또는 환경 중재자, 혁신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행정의 접근 방법이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민주적 접근 방법은 항상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의 참여다. 그 다음에 관료적은 항상 계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계층제.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혼합적 접근 방법이다. 자, 우리 교재에는 그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